그럼 저희가 이제 창업 동아리고 학생들이 주다다 보니까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금전적인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금전적인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저희 이제 한번 촬영 갈 때 방송 장비도 빌려야 되고 차량도 빌려야 되고 스튜디오도 빌려야 되거든요. 저희 진짜 한 푼도 이게 하트 쓰는 게 없는데 스튜디오 막 이런 거 안 해주고 막. 저 언제 보상 들어오죠? 이 자리가 저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1년 만에 다시 한번 뵌 것 같아서.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어요. 못 본 사이에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선생님도 좀 많이 어려지신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네, 안녕하세요. 예, 유선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원래는 2MC 체제였는데 오늘은 MC가 아니라 하람 스튜디오의 CEO로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슬슬 하람 스튜디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 때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이 자리를 만들어 봤어요. 그 정정하자면 되게 CEO는 아니고 약간 자문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예요. CEO는 저기 계셔서 안색이 변했어 지금. 그러면 이제 저희 간단하게 하람 스튜디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하람은 지금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숨어있는 회사들 혹은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몰랐던 정보들을 좀 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학교도 나왔고 뭐 거기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학생들 또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해외에 엮어주다 보니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죠. 8년 동안 그 일을 잘 모르더라고요. 해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창업하시는 분 기회가 너무 많은데 학생들이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좀 그 정보 좀 알짜 정보를 주자. 그래서 저희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죠. 맞아요. 정보도 주고 저희가 약간 서로 매칭도 시켜주고. 그렇죠. 네네 맞아요. 만든 계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혹시 저희가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MC 입장으로서 아니면은 교수님에서 도와주는 입장으로서 좀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힘들었던 점은 사실 우리 유튜버 전문 유튜버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마음은 제신데 몸이 그게 안 따라줘가지고 그게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보를 물어봐야 되는데 좀 새까매지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좀 후회가 되는데 앞으로 좀 잘해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매칭을 해주는데 경험하고자 하는 자와 경험을 제공하는 자를 엮어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 역할이 조금 미비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하람이 뭔지 좀 알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뒀는데 지금부터는 저희 매칭 활동도 좀 활발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요즘에 LG 영상도 많이 조회수 찍고 최근 들어서 이제 조회수 찍는 추세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저도 지금부터는 약간 매칭에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칭이라는 메리트가 있는 하람 스튜디오지만 저희가 다른 기업을 소개해주는 플랫폼이나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매칭뿐 아니라 조금 하람 스튜디오만이 갖고 있는 차별점이 있을까요? 사실 전문 회사 소개 유튜브 채널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세련됐고 퀄리티도 좋고 사실 그래요. 근데 저희는 조금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왠지 저 유튜버에 있는 저 회사는 내가 뭔가 능력을 충출해야 될 것 같고 나도 진짜 레디 투고 하는 그런 인텐스한 긴장감도 가져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편안하게 다가가서 좀 알아보고 아니면 또 다음 기회에 그렇지만 언제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유튜버 채널이 아니었나요, 대표님? 맞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촬영할 때도 저희가 이제 완전 메이저한 LG나 삼성 이런 회사로 스타트한 게 아니라 스타팅업이나 아니면 창업 동아리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 취준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취준생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고스펙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조금 저스펙이나 아니면은 중간 스펙일지라도 저희가 소개해주는 게 조금 더 그분들한테는 친절하게 다가가는 게 저희 하람 스튜디오만의 차별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했던 인턴이나 이런 거 활동이 전혀 없는데 내가 지원해도 될까요? 이런 분들한테 좀 열려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저스펙, 고스펙 얘기하셨는데 준비가 되고 안 되고의 여부는 사실 개인 판단이기도 하지만 전혀 경험이 없더라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하람 스튜디오에서 미국 가서 이번에 촬영을 좀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래 하지 않았고 하루 이틀 만에 아주 힘들게 했죠. 빡세게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가지고. 혹시 그러면 미국 인터뷰 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저는 몰라가지고. 미국 인터뷰요? 저희 미국에 가서 애플에 재직 중인 저희 한국분 박사님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해외 기업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토일레스라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인데 그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인도계 미국인, 미국에서 태어난.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좀 여쭤봤어요. 그리고 또 한 곳은 KRC라고 우리 정부 소속 기관인데 한국에 있는 창업자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원할 때 악셀레이션을 해주고 뭐 도와주고 뭐 투자 기회도 좀 넓혀주고 이런 기관에 가서 저희 인터뷰를 해왔어요. 좀 보람찼던 그런 인터뷰였겠네요. 그렇죠. 영상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피디님. 영상을 좀 빨리 업로드를. 미국 관련 영상은 아마 여기 뜨겠죠? 여기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학생 CEO와 함께 창업 동아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창업 동아리를 봤을 때는 보통 학생들끼리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엔 교수님이 있으니까 혹시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하람 스튜디오를 만들게 됐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려고 만난 건 아니고 저희 학교에 글로벌 디자인 경영이랑 복수전공이 있는데 제 복수전공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영상 이쪽에 굉장히 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막 답답해하고 있었죠. 아, 이런 걸 좀 우리 학교만 아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좀 뜻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얘기한 이유는 그 친구들에 의해서 거의 주도적으로 돌아가요. 저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회사 섭외해 주세요. 그럼 섭외하는 역할 시키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제 어쨌든 창업 동아리고 학생들이 주다다 보니까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금전적인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금전적인 문제. 저 힘들어요. 그러면 이 금전적인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꾸역꾸역 하고 있죠. 정말 꾸역꾸역 해왔어요. 저희 이제 한번 촬영 갈 때 방송 장비도 빌려야 되고 차량도 빌려야 되고 스튜디오도 빌려야 되거든요. 뭐 인건비 이런 거는 전혀 저희 지금 그런 거는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사실은 그래서 촬영하는 걸 좀 배우고 싶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촬영 렌트비나 스튜디오 렌트비를 제가 제 사비로 했었다가 이번에 저희 사업이 몇 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전적으로 CEO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돼서 조금 반 정도의 여유가 생겼죠. 또 전체 다는 안 해주더라고 거기서. 저희 진짜 한 푼도 이게 어떻게 쓰는 게 없는데 스튜디오 막 이런 거 안 해주고 막 그렇더라고. 그죠. 금전적인 게 참 힘듭니다. 저 언제 보상 들어오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앞으로 하람 스튜디오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목표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향은 사실은 저희는 애초에는 숨어있는 스타트업을 좀 발굴해가지고 좀 알려주자 이런 목적이었는데 우리 조회수가 이상하게 조회수가 대기업이 많이 나오죠. 회사의 방향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희가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유용한 정보도 주면서 조회수도 올릴 수 있는 무시 못하니까. 네. 또 대기업도 정보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섞어가면서 좀 밸런스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 백그라운드 좀 말씀드리면 저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해외에서 잡을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결혼을 못해서 들어왔어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거다. 모든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래요. 뭐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는 하여튼 그런 게 저도 유학생 신분으로 해외에서 잡을 찾는 포지션이었고 석사를 그만두고 마지막 풀타임 잡을 잡을 때 정말 100개 회사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하나 붙었어요. 근데 왜 떨어졌느냐? 물론 다른 이유가 또 많았겠지만 마지막에 질문이 너 영주권 있니?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게 좀 치명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제 능력은 출중했는데 좀 그게 좀 문제였지 않았나. 근데 그 100번을 떨어지면서 제가 배운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잡 오프닝, 잡 디스크립션이 나오면
아 저기는 어떤 사람을 찾는 거구나,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까지 나중에는 그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실리콘밸리 혹은 MBA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이력서를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해오면서 느꼈던 게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감. 저도 해외에서 근무할 때 사람들을 많이 뽑아봤거든요. 뽑아봤을 때 한국 사람만의 특유의 그게 있어요.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안타까운 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능력을 1부터 10까지라고 척도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을 때 인도 같은 친구들은 실력은 5인데 8, 9 정도 한다고 와서 막 얘기하거든요. 인터뷰에. 아, 본인 어필을 막. 그렇죠. 미국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똑같이 5 정도의 실력 가졌는데 나는 3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비춰져요. 그게 너무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었어요. 저도 들으면서 살짝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인재상이 극명하게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와 한국이란 나라. 근데 거기에 미국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정말 막말로 이야기하면 나대는 친구, 이런 거예요. 회식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틀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계속 뭔가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옆에 친구는 모르는 건 아닌데 말을 안 해요. 이럴 때 이게 두 가지 뭐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미국에서 보는 입장은 그 틀리지만 계속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말 안 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구나 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오해들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애티튜드거든요. 애티튜드 문제라고, 가장 큰 부분이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그럼 사실 전 들으면서 생각 들은 게 이제 자신감을 얻으려면 어쨌든 영어를 좀 유창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알아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제 영주권을 이제 가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인턴십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어 때문에 여쭤보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거 자신감이고, 두 번째는 그 영어보다도 소통 능력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학생들 아니고 좀 구직자분들도 오해하시는 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마치 언어의 능력인 것처럼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프로블럼 솔빙 스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타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타스크를 준 사람하고 소통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정보예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회사라고 해볼게요. IT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좀 알아봐 와라. 그랬을 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 혼나요. 100%. 그 사람이 원했던 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 IT 트렌드를 찾아라고 했는지 그 목적이 정말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을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물어봤다고 할지라도 한 번 듣고 내가 모두 이해했다는 착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 정했을 때 다시 한번 가야 돼요. 가서 이게 맞나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내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그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어가 매개체긴 해죠.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어를 막 기가 막히게 정말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의견만 전달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훨씬 중요한 것 같다. 자신감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들으셨죠? 2개를 갖고 있어야 미국 진출에 좋습니다. 저는 학생 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창업을 해보는 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학생이니까 할 수 있지 않나요? 학생이니까 실패할 수 있고.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희 딸한테 중학교 가면 창업하라고 제가 벌써 사전교육. 네, 내가 꼬시고 있어요. 중학교 가면 사업해야 되지 않니? 그 정도로 창업의 그 경험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내가 개발 IT 공부를 하고 있는 공학부라고 했을 때 창업은 개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부터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판매, 그리고 어카운팅, 파이낸스까지 다 정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든 분야를 터치하고 직장을 잡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창업이라는 그 기회가 주는 엄청난 베네핏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 회사에 있을 때도 경력직을 뽑았었는데 창업을 하고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부서 대리였는데 정말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뷰가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일을 완성도를 높여놔서 정말 기억에 남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창업이란 게 주는 베네핏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느꼈고, 그래서 저는 창업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창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걸 하면서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대부분 실패하겠죠. 학생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더라.
회사도 그걸 요즘에 바잉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회사들도. 그럼 지금까지 MC 류가 아니라 류선주 교수님으로서 뵈가지고 참 재밌고 또 색달랐던 경험인 것 같은데 이번 하람 스튜디오 1부는 여기서 끝날 것 같고요. 다음 에피소드 2인 저희 CEO 강지훈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